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의심이 씨앗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숨겨진 마음의 깊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어느 늦은 밤에 시작된 의심. 윤서영은 주방 한쪽 창문을 열어두고 걸레를 헹구고 있었다. 창밖에는 유난히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겼지만 남편 이재호는 귀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야근이래. 라고 통보처럼 내뱉고 나간 지 벌써 8시간째. 그녀는 은은한 주방 조명 아래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난 뒤 혼자 식탁을 정리했다. 언제부턴가 혼자 남아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다 못 마신 커피 잔과 재훈이 흩어놓고 간 서류들이 그대로였다. 서류 중 일부는 마치 누군가 급히 잡아 끌어낸 것처럼 삐뚤빼뚤 흩어져 있었다. 윤서영은 피곤한 눈으로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다가 문득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 핸드폰도 두고 나갔네. 살짝 한숨이 났다. 최근 들어 남편이 정신없는 모양새인 건 맞았다. 평소에는 아주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도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놓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서영은 혹시 급한 연락이 올까봐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확인했다.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그중 낯선 이름이 시선을 끌었다. 혜진,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짧지 않았다. 서영의 심장은 순간 움켜쥐는 듯 쿵쾅거렸다. 설마 그냥 동료니까 간단한 말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 보았지만 여자의 직감이 쉽사리 끄덕여지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볼까 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에 손을 떼고 말았다. 적어도 아직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거겠지. 그렇게 속삭이며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틀어박힌 불길한 예감은 꿈에서도 그녀를 조여왔다. 갈등의 씨앗이 움트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휴대폰을 두고 간 것도 모른 채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그를 붙잡을 틈도 없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 라는 쪽지만 남기고 급히 사라졌다. 서영은 그가 남긴 메모를 들여다보며 허탈한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의 메시지가 떠올랐지만 당장 닥친 현실 문제들도 산더미였다. 아이들 도시락, 빨래, 장보기까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았다. 오늘 아란이랑 점심 약속도 잡아놨는데 거기서 한번 털어놓아 볼까. 오전 11시 서영은 카페에서 베테랑 기자 주아란을 만났다. 평소에는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차마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너 표정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란이 묻자 서영은 조심스레 어젯밤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혹시 회사 업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 카톡 표현이 좀 과한 경우도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이건 뭔가 달달함이 묻어난다고 할까 읽는 순간 묘하게 찌릿했어. 아라는 진지한 눈빛으로 서영을 응시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봐온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내 느낌이 그렇다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아직 확실치는 않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확인을 어떻게 해? 남편 회사 주변을 살펴본다거나 남편의 동료를 통해 슬쩍 떠보는 방법 아니면 나한테 살짝 뒷조사를 맡길 수도 있고. 서영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편을 의심하고 몰래 추적하는 게 부도덕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엔 이미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점점 크게 퍼지고 있었다. 비 내리는 주차장 그리고 배신의 확신. 며칠 뒤 서영은 드디어 마음을 다잡았다. 주아란의 조언대로 남편이 퇴근할 즈음 직장 근처에 직접 가보기로 한 것이다. 밖에는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와이퍼가 유리창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서영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제발 아무 일 없길, 기우였다는 걸로 끝나길. 그녀는 거듭 스스로를 달랬지만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비를 피해 달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남편 이재훈과 한 여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까이 몸을 맞댄 채 웃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영은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사진이라도 찍어두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았다. 제발 내 눈이 잘못된 거였으면. 그러나 남편은 우산 가장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무시하고 여자의 허리를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찰칵 핸드폰 카메라가 셔터 소리를 낼 때 서영은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분명한 현실이었다. 차 안에서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핸들을 부여잡았다. 창밖에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그녀의 눈물도 쉼없이 떨어졌다. 어쩌다가 우리는 왜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날 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대신 아이들을 재운 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식에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한때는 둘이 알콩달콩하게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며 서로에게 영원히 충실하자고 약속했다. 둘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축제, 서로를 위로해 주던 신혼 시절, 첫 아이를 낳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은 배신감으로 뒤덮여버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아내의 표정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영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막상 그를 본 순간 분노와 슬픔이 솟구쳐 올라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재훈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여성용 향수가 풍겼다. 예전에는 서영 자신의 향수였지만 이제는 낯선 향이었다. 고민의 시간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다. 다음 날 서영은 아란을 다시 만났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확실해 내 눈으로 봤어. 그 여자가 혜진이었고 오빠가 날 배신하고 있었어. 아란은 친구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래도 혹시나 아니길 바랐는데. 서영은 아예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둘 사이의 추억까지 깡그리 버리려니 억울했다. 무엇보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하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주아란,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고 싶어. 그래, 어떤 방법이든 도와줄게.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나도 기자로서 정보 라인이 있으니 최대한 찾아볼 수 있어. 이어 서영은 대학 시절부터 알던 변호사 김동희에게도 연락했다. 동희는 꼼꼼히 서영의 이야기를 듣더니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불륜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영이 원하는 게 이혼인지 아니면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해 잘 모르겠던 서영은 며칠간 생각을 거듭한 끝에 단단히 마음먹었다. 내가 잃을 게 있다면 그도 잃어봐야 해.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밝혀지는 회사 프로젝트의 비밀. 재훈은 중소기업 과장 직급이었다. 꽤 성실하고 인정을 받는 편이었지만 이번 대형 프로젝트 X를 맡은 뒤로 밤샘이 잦아졌다고 했다. 서영은 그 야근이라는 말이 결국 불륜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란이 수소문한 결과 그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건이었다. 성공하면 승진이나 상여금이 상당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재훈은 그 프로젝트에 함께 들어온 신입사원 장혜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것이 곧 불륜의 출발점이 된 듯했다. 서영은 아란과 함께 재훈의 회사 근처를 찾았다. 그는 이미 신중을 기해 프로젝트 내용을 은밀히 처리하는 것 같았지만 팀장이나 몇몇 직원들은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수군댔다.
이번 프로젝트에 무슨 비자금이 오간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재훈 과장이 그걸 눈 감아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아란이 회사 내부 사람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내용이었는데 재훈이 여기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서영은 부글부글 끓었다. 나 몰래 바람 피우고 회사 일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면 이 기회에 모든 걸 뒤흔들어 놔야겠어.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다.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회사에서 재훈이 저지른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그가 모든 지위를 잃도록 만드는 것. 그 뒤에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결심했다. 카페에서의 몰래 촬영. 며칠 후 서영은 다시 회사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란이 동행했고 두 사람은 각각 역할을 나누었다. 아란은 외부 기자 신분을 활용해 주변 인맥을 더 파고들고 서영은 한 카페에 들어가 남편과 혜진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운이 좋게도 점심시간 즈음 재훈과 혜진은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왔다. 커다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지만 곧 둘만의 달콤한 분위기를 풍겼다. 역시나 서영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고 귓가에 바짝 입을 대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우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분명히 녹음되었다. 혜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마치 둘이 이미 연인이라도 된 듯. 서영은 간신히 이를 악물었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오히려 더 또렷이 촬영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이 증거 놓치지 않아. 결정적 자료 수집. 아란 역시 같은 시각 회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재훈의 팀장을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정보를 빼냈다. 팀장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번 프로젝트 X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슬쩍 언급했다. 그리고 이재훈 과장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삐끗하면 큰일이 날 것이라며 이미 사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조짐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서영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재훈이 그 프로젝트의 문제를 일으키면 회사에서도 그대로 책임을 물을 테니. 결국 서영과 아란 그리고 변호사 동희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짰다. 재훈이 불륜 관계에 빠진 탓에 업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자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문서를 정리한다면 회사 내부 감사가 열려 재훈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리라. 파국의 날 그리고 무너지는 남편. 며칠 뒤 오후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프로젝트 X 최종 발표가 있었다. 재훈과 혜진이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성과를 강조하려 했으나 이미 서영과 아란이 심어둔 내부 고발 자료가 대표와 임원들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이재훈 과장, 이 자금 흐름이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있나요? 대표의 단호한 질문에 재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 밤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던 그였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서류와 증거 사진이 나왔다. 더불어 재훈이 팀원 장혜진과 사내 규정에 어긋나는 연애 중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프라이빗한 사진과 영상이 결정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혜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변명하기 바빴다. 결국 대표는 모든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두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한다. 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결정적인 폭로가 끝난 후 서영은 건물 밖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맞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묘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잠잠해졌다. 이제야 조금은 속이 뚫리는 것 같아. 가정도 무너지고 아내의 최후 통첩.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재훈은 완전히 초주검이 된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고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서영이 집에 없는 듯 보였고 거실엔 서류 박스만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환하게 켜져 있는 조명 아래서 서영은 맨발로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이게 다 뭐야?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사에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집안마저 이상했다. 마치 이사라도 가려는 듯 서영이 살림살이를 정리해 박스에 넣고 있었다. 서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변호사 동희 오빠에게 얘기 다 해놨어. 나 이제 이혼 준비 중이니까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이혼 농담이지? 설마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혜진이랑은 잠깐 실수였어. 그 순간 서영은 박스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실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건 한 번이어야 실수지. 몇 달간 속이고 만나는 건 의도적인 배신이야. 서영아, 아직 아이들도 있고 우리도 그동안 정이 있잖아. 그 정을 내가 먼저 내팽개쳤잖아. 회사에서도 이번 일로 크게 물어내야 할 거라며. 난 내 몫을 확실히 챙길 거고 내가 감당할 건 모두 감당하게 될 거야. 재우는 무릎을 꿇다시피 서영에게 매달렸지만 그녀는 냉담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난 더 이상 울지도 않을 거야. 내 눈물은 이미 충분히 흘렸으니까.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해방. 이혼 서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재우는 회사 징계로 인사조치까지 받았고 혜진과의 불륜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져 사회적 신용도도 크게 떨어졌다. 서영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고 아이들은 물론 서영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갔다. 모든 것이 서영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 한 달 뒤 서영은 작은 원룸을 얻어 살림을 옮겼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깔끔한 벽과 넉넉하지 않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했다. 아이들은 잠시 친정에 맡겨두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곰곰이 고민하기로 했다. 한때는 그림을 잘 그렸던 재능을 살려 작은 디자인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었다. 이혼 과정을 지켜본 친구 아란과 변호사 동희도 그녀를 응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주었다. 새로 마련한 작업대 위에는 덩그러니 캔버스와 물감이 놓여 있었다. 서영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상처는 분명 컸지만 적어도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휘둘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잘 나가면 이 모든 배신과 슬픔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 그때쯤이면 이 기억도 하나의 추억이 되려나. 에필로그, 무너진 남편 그리고 홀로 선 아내. 이재우는 집도 회사에서도 버림받은 상태였다. 회사에서는 이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향한 신뢰를 거두었다. 혜진 역시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그만두었다. 둘이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릴 수도 있었겠지만 서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서영은 매일같이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왜 없겠나.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아이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한 길이라 믿었다. 주아라는 기사를 쓰면서 서영의 일을 종종 언급했고 김동희는 개인 사업가들의 로고 디자인이나 브랜딩 작업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의 자신보다 한층 성숙해진 윤서영을 마주하게 될 거라 그녀는 믿었다. 어느 저녁 서영은 원룸 창문을 열어 선선한 바람을 느꼈다. 문득 결혼 생활이 평온하다고 믿었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순진하고 한없이 헌신적이었던 모습이 이제는 아련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삶이 훨씬 솔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물감을 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택을 강요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